다시 한번 한골 사상 판정법을 생각하면 정의역 D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함수 f가 다 해석적, 미분 가능하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어떤 점을 대입하든지 간에 미분계수가 0이 안 되게 돼야 되죠. 이 모든 점에서.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D 안에서 해석적이긴 한데 유독 어떤 특정한 한 점에서, 다른 점은 괜찮은데 특정한 한 지제로에서만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요런 점이 지제로가 존재할 수 있는데, 요런 점을 뭐라고 하냐면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합니다. 미분 가능한데 오케이인데, 이제 거기서 미분계수를 한 번 미분해서 구한 미분계수를 구하면 0이 되는 그 점 G를 함수 F의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는, 이 임계점 앞에서 이제 이게 이런 임계점이 없으면 0이 요 안에 이제 0이 되는 점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한골 사상이라고 그랬고, 그 한골 사상에 의해서 W 평면으로 이렇게 매핑을 하면 항상 이 각이 보존됐잖아요. 그죠? 각이 보존됐습니다. 일정한 각으로. 근데 여기 임계점이 만약에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임계점에서는 각이 보존되는 게 아니라 몇 배로 증폭이 됩니다. 몇 배로. 그게 바로 다음에 나오는 정의 7.1.1의 각 확대, 앵글 매그니피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에서 각의 확대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하나하나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 f가 애널리틱하다, 해석적인 함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수 f는 어디 크리티컬 포인트에서조차도 미분 가능하고 해석적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n은 1보다 큰 정수가 되겠고요. 이미 2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2. 자, 그때 G0에서 미분한 미분계수가 0이고, 두 번 미분한 계수도 0이고, n-3번 미분한 계수도 쭉 0인데, 단 n번째 미분한 미분계수는 0이 딱 안 될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n이 2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미분한 미분계수는 0이고, 두 번 미분한 미분계수는 0이 안 된다. 딱 이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n이 2인 경우죠. 그죠? 그러면 n이 2이기 때문에 요 임계점에서 매핑을 해서 W 평면으로 본 W0가 되면 이 점에서 각이 정확하게 곱하기 2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n이 2이기 때문에. 만약에 n이 2가 아니라 이렇게 두 번 미분한 것도 0이고 세 번 미분한 거에서 0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 n이 3이죠. 그죠? 이러면 이제 각이 3배가 된다. 이렇게 매핑을 했을 때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증명을 한번 해보죠. 자, F가 해석적이다. G0에서. 그러면 G0를 중심으로 미분이 가능한 거죠. 물론 G0를 중심으로 최소한 어떤 열린 이런 델타 반경을 가진 열린 집합을 안에서 이제 미분 가능하니까 애널리틱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일단은 애널리틱 해석적이니까 G0를 중심으로 테일러 급수를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분 가능하니까. 그래서 주어진 함수를 이렇게 테일러 급수를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테일러 급수를 개수는 팩토리얼 분의 n번 미분하고 그 점에서 g-g0 이런 식으로 테일러 급수 전개가 되죠. 왜냐? f가 해석적이므로 테일러 급수로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럼 요거 항 몇 개만 써보면 n이 0일 때는 G0가 되고 n이 1일 때는 1 팩토리얼 분의 한 번 미분한 거
그 다음에 n이일 때는 두 번 미분한 거 이런 식으로 가죠. 예, 쭉 가다가 n번 미분한 거 g-g0 n 이렇게 하고 이제 무한급수니까 계속 더 가야 됩니다. n 플러스 한 번 미분해서 n 플러스 한 번 미분해서 n 플러스 1이 되고 네, 플러스 n 플러스 2, n 플러스 3에서 뭐 계속 나가죠. 자, 요거를 잘 관찰해 보면 저희가 가정에 의해서 한 번 미분해서 지제로 대입하면 0. 자, n-1번 미분해서 지제로 대입하면 다 0이거든요. 그러면 한 번 미분해서 지제로 대입하면 요게 0. 그죠? 두 번 미분해서 0. 그래서 여기 n, 그러니까 요 전번 딱 직전 f의 n-3번 미분해서 지제로 대입한 요 항까지가 0입니다. 그러니까 요 뒤쪽 항만 살아있고 요 앞에 항은 다 0이 되겠죠. 요거 때문에. 자, 그러면 요걸 다시 한번 써보면 맨 앞에 항은 살아있게 될 거고 그리고 살아있게 될 거고 다시 한번 써보죠. n 팩토리얼에 n번 미분한 거 g-g0 n 그리고 n 플러스 1 팩토리얼에 n 플러스 3번 미분한 거에 n 플러스 1 이렇게 급수로 나갈 겁니다. 자, 요거를 다시 한번 뭘로 묶어보냐면 맨 앞에 있는 n 팩토리얼에 n번 미분한 거 요거 근데 여기 0이 아니죠. 여기 0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요거는 다 묶었으니까 1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항은 요것만 써주면 되죠. 자, n 팩토리얼 뺐으니까 n 플러스 1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 되고 그리고 요거를 앞에 뺐기 때문에 n 플러스 1분의 n번 미분한 거에 지제를 대입한 거에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n으로 밖을 뺐으니까 여기가 1차 하나만 남게 될 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쓰면 n 플러스 2에 n 플러스 두 번 미분한 거 지제로 대입한 거에 n번 미분한 거 지제로 대입하고 n 마이너스 제곱 이런 식으로 무한히 나갈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f 자체가 애널리틱 해석적이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요 앞부분은 지제를 대입한 거는 그냥 뭐 0도 아니고 잘 정의된 하나의 복소수가 되겠죠. 그죠? 게다가 복소계수의 복소 다항식이니까 요 뒷부분은 그냥 뭐라 할까? 다항함수죠. 해석적인 복소 다항 뭐 급수 또는 함수를 생각하고 이거를 g of g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걸 간단히 한 번 더 써보면 n 팩토리얼 분의 n번 미분한 거에 g-g0의 n제곱이 되고 이 중괄호가 1 플러스 g of g가 되겠죠. 단 여기서 g0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g0를 대입하면 이 g-g0 항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는 0이 됩니다. 여기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요걸 만족하는 이런 해석적인 함수 g of g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요 항을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봅니다. 요걸 정리를 해보고 그럼 우변은 남는 거는 n 팩토리얼 g0의 g-1 플러스 g 이렇게 남죠. 자, 그러면 여기를 아규먼트를 이렇게 구해봅니다. 요게 어떤 개념이냐면 W 평면 위에 요걸 해보죠. 빨간색 글씨로 요거는 W 평면 위에 두 복소수 요 복소수와 요 복소수
있는 두 복소수를 잇는 직선 또는 선분의 기울기를 나타내는데, 직선이 W 평면이니까 U축, 실수축과 이루는 평각이 되겠죠. 요 아규먼트라고 했으니까. 네. 그쵸? 요 V 평면이 있으면 여기는 F 오브 G고, 만약에 여기가 F 오브 G 제로라고 한다면, 뺐으니까, 사실은 뺐으니까 요거를 원점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일종의 그런 직선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두 직선을 잇는, 요 직선이 U축과 이루는 요 평각이 바로 좌변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네. 괜찮죠? 자, 아규먼트의 성질에 따라서 이걸 뭐라고 쓰면 되냐면, 아규먼트의 n 팩토리알 G0 요거 하나 쓰고, 각각의 복소수가 곱해져 있으면 그거를 찢어서 아규먼트로 할 수 있죠. 그죠? G-G0의 n인데, 아규먼트는 또 앞으로 뺄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아규먼트 성질에 따라서, 그리고 1 플러스 G 오브 G0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G를 G0로, 좌우변 다 G를 G0로 극한을 한번 보내봅니다. G를 G0. 그렇단 말은 여기서는 요 F 오브 G와 F 오브 G0를 잇는 직선이 U축과 이루는 기울기였는데, 사실 G가 G0로 간다 그러면, 그죠? 이 F 오브 G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U축과 이루는 각이 됩니다. 사실은 접선의 기울기, 그죠? 얘가 여기로 다가가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여기는 G가 G0로 보내면 여기가 G0로 갈 거잖아요. 근데 G 오브 G0은 0이니까 이게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실수의 평각은 전체 0이죠. 얘 전체가 0이 되고요. 자, 그러면 요것도 하나의 복소수인데, 뭐 이걸 하나의 알파라고 해보겠습니다. 알파. 자, 그러면 요 좌변을 요 선분이나 아까 F 여기서 접선이 U축과 이루는 각을 요거를 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파이각. 그리고 우변을 살펴보면 요거를 알파라는 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n 곱하기, 이게 바로 G0와 G를 잇는 G평면에서 두 복소수를 잇는 선분이 X축과 이루는 아규먼트 평각이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세타라고 해보겠습니다. 세타. 근데 이제 G가 G0로 갔으니까 사실은 G0에서의 접선이 X축과 이루는 평각이죠. 그걸 세타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자, 세타와 파이 개념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세타는 G평면에서, 파이는 W 평면에서 각이고, 자, 그 사이 각인데, 아까 G0, G를 잇는 요게 세타고, 이 W0에서 W1을 잇는 요 파이였는데, 사실은 이게 G가 G0로 가니까 W1이 W0로 가는 거죠. 그죠? 아무튼 요가 세타고 매핑이 됐을 때 여기가 파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G평면 임의 곡선 C1 위에서 세타1을 생각해 볼 수 있죠. C1 위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 G0에서 접선을 그어서 세타1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C2 위에서 세타2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C2도 G0를 지나는데 거기서 접선을 그어서 X축과 이루는 각을 세타2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C1과 C2를 F에 의해서 C1 프라임, C2 프라임으로 사상이 가능하고, 그죠? 그러면, 예, 여기 C1 프라임, C2 프라임이 요 W0를 지나갈 거잖아요. 거기서의 접선들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러면 그게 파이 1과 파이 2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골 사상이니까, 아, 나는 궁금한 게 파이 2 빼기 파이 1이, 그죠? 여기 C2 프라임이 지나고, 예를 들어 C1 프라임이 지나는데, 거기서, 예, 접선과 접선을 그어서 그 평각의 크기가 바로 이 두 개를 뺀 거잖아요. 그죠? 그죠? 각이 보존되는지 보려면 요 값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위에서 요 관계 때문에 예, 파이2는 알파 플러스 n 세타 1이 될 거고 파이 1은 알파 플러스 n 세타 예, 2, 1이 되겠죠. 그럼 결국 알파는 없어지고 n의 세타 2 빼기 세타 1이 되어서 자, 요 세타 2 빼기 세타 1은 G0를 지나는 C1과 G0를 지나는 C2에서의 아규먼트 접선 예, 접선의 예, 차이니까 요 두 접선 사이에 얼마나 각이 벌어져 있는지 G평면에서 근데 그게 W평면에서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보니까 이 각이 딱 n배만큼 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요 식을 마지막으로 보임으로써 증명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3번은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근데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제 한골 사상이 되려면 정의역을 어떻게 지정을 하면 어떤 정의역을 잘 설정을 하면 주어진 함수 f는 요 함수가 삼각함수가 이제 한 꼴이 되는지 이 정의역을 찾아보라.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골 사상이 된다라는 거는 중요한 게 있었죠. 그죠? 함수가 뭐냐? 그리고 함수가 어디에서 정의되냐? 왜냐하면 그 정의역에 임계점을 포함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임계점을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함수가 한골 사상이 되는 건데 만약에 주어진 정의역 안에 임계점을 몇 개 포함한다. 그러면 그 점에서 그 점을 포함하는 이제 영역을 지정하면 한골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 주어진 함수가 한골 사상이 되도록 정의역을 지정을 할까라는 걸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 주어진 것처럼 미분을 한번 해보면 코사인 G가 되고 이게 만약에 0이 되는지 0이 되는지 한번 보죠. 0이 된다라는 거는 코사인은 바로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 n파이에서 0이 여기 0이 되죠. 그죠? 이게 바로 임계점입니다. 임계점. 물론 여기서 n은 정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점은 오른쪽에 보시면 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리고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요 지점에서 바로 임계점이 된다. 임계점들은 다 실수축 위에 있는 복소수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G는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닌 점에서만 f가 이렇게 주어진 함수는 한골 사상 컨포멀 매핑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 점만 제외하면 네. 자, 그럼 요거 한번 더미분 해보면 마이너스 사인 G가 되는데 여기다가 임계점을 한번 대입을 해보죠. 2분의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 자, 이 값은 풀마 1이 됩니다.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사인으로 하면 자, 그럼 이건 0이 아니겠죠? 네, 0이 아니니까 한 번 미분한 곳은 0이 됐는데 두 번 미분한 곳은 0이 안 됐으니까
바로 위에서 증명한 요거 각의 확대, 임계점에서 각의 확대처럼 두 번 미분 n이 2니까 요 지점에서 이렇게 이 함수에 의해서 매핑을 시켜 놓으면 어디로 가나요? 이게 바로 사인지니까 사인 파이는 뭐죠? 1이죠. 그러니까 W 평면에서는 이 점으로 2분의 파이라는 이 점이 G 평면에서는 W 평면에서는 1로 매핑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n이 여기서 2기 때문에 이 점에서 예를 들어 요만큼 파이만큼 한쪽은 C1이라고 그러고 한쪽을 C2라고 그러면 요 사이각이 파이가 되잖아요. 두 곡선 사이에. 그러면 두 배가 되구나. 어디서? 이 점에서. 그러니까 C1 프라임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C2 프라임도 이렇게 가고 사실은 0이 아니라 이게 2파이거든요. C1과 C2의 사이각이 2파이 한 바퀴니까. 네. 그래서 여기 임계점에서는 각을 n이 2면 각을 2배로 증폭을 시켜주더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번과 5번에서는 부록 3에 나와 있는 한꼴사상 테이블이란 게 있습니다. 컨포멀 매핑의 테이블이 부록 이 교재에 보면 뒤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막 그림도 있고 이런 정의역이 있고 이거를 매핑을 하면 어떻게 치역이 되는 이런 식의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 요 함수가 뭔지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제 4번에는 이제 y는 0에서 2까지 요 t죠, t. 그리고 x는 마이너스 무한대 풀면 안 되니까 이런 무한 좌우로 가는 무한 t가 G평면에서 W평면으로 이렇게 매핑이 되는 컨포멀 매핑, 한꼴 사상이 어떤 함수가 있는지 찾아보라 라고 하면 여기 보면 부록에 H2에 보면 함수 W는 2에 2분의 파이 곱하기 G라는 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함수에 의해서 요런 가로 수평 T가 요런 W평면의 상반평면 요렇게 대형 매핑이 되는 이런 함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록에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예제 5번도 비슷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띠가 나와 있고 요거 띠를 좀 전에 예제 4번하고 마찬가지 예제 4번에 의해서 요 구한 컨포멀 매핑이 이런 함수고 이번에는 상반평면을 이 단위원으로 이렇게 매핑시키는 사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합성이죠, 합성. 그래서 여기 찾아보면 여기서 아까 얘기한 요거는 부록의 C4를 보면 이런 함수가 상반평면을 단위원으로 매핑시키는 게 있고 여기는 아까 H2, 부록의 H2에 있는 함수가 이런 함수였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두 개를 합성하면 자, H2와 C2를 합성을 하면 원래 W는 I-G 대신에 요 함수를 넣으면 되죠. 2에 2분의 파이 G 이렇게 I 플러스 2에 G 대신에 2분의 파이 G 이렇게 쓰면 요런 가로 무한 띠가 단위원으로 이렇게 매핑이 되는 요런 컨포멀 매핑 한꼴 사상 컨포멀 매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